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향.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71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정책팀장을 하고 있는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오늘 처장님이 안 나오셨네요? 네, 오늘 또 사무처장님께서 오늘은 울진까지 가셔서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울진. 예, 울진하면 또 원자력 발전소 맞습니다. 예. 가신 데가 마침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예, 강의예요. 노동조합에서 언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 많은 언론 노동조합에서 다행이네요. 예. 그런데 이제 워낙 노동조합이라는 게 일을 하면서 하시는 거니까 바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처장님께 강의 요청이 많이 옵니다. 오늘 그래서 울진 가셔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언론계 얘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네. 몇 가지 좀 급하게 그리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먼저 전해드릴 소식이 좀 있습니다. 어제였죠? 24일 일요일에 네. 그렇습니다.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채로 자택에서 발견됐습니다. 현재 뭐 보도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연이은 비보에 지금 저희들도 마음이 좋지 않고 네. 언론의 책임이 또 큰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지금 악플 얘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네. 과연 언론의 책임은 없었는가 지금 민원연이 또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지난번에 뭐 한 달 한 달 전인가요? 거의 한 달 약간 가수 더 됐는데 설리 씨가 가신지 이제 한 달 좀 됐을 겁니다. 한 달 지난 것 같은데 네. 그때도 보도가 심각했죠. 네. 그래서 저희가 또 보고서를 냈고 아마 비슷한 현상이 발견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니 근데 네. 언론들이 그때 한번 저희한테 혼이 났으면 네. 뭐 혼났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고서를 보셨으면 이번에는 안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언론 보도들이 특히 연예인 사망에 대해서 너무 선정적이라는 비판이 많아서 사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도는 예전보다는 좀 나아졌다고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이제 집중했던 것은 설리 씨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생전에 이 여성 연예인에 대해서 어떤 보도를 냈느냐, 어떤 그렇죠. 제목을 썼느냐. 네. 굉장히 사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분, 굉장히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보도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선정적으로 보도해 왔느냐. 그렇죠. 이런 부분이거든요. 사생활 침해 기사에 가까운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 고 구하라 씨와 관련해서도 그런 보도가 예전에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됐다. 젊은 여성 공인이 이렇게 돌아가시는 일이 반복돼. 우리 사회가 비정상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단면이라고 봅니다. 언론을 포함해서. 지금 뭔가 빨리 이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네. 저희들도 좀 스스로를 반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또 오늘 전체적으로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먼저 전하게 됐는데 YTN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이 현덕수 보도국장에 이어서 신임 보도국장을 내정했었습니다.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노종면 앵커로 신임 보도국장을 내정하고 21일, 22일에 걸쳐서 보도국 임직원 374명을 대상으로 임명동의 투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뭐 미디어 탈곡기에서도 얘기했듯이 기대가 된다. 네. 뭐 제목에도 넣고. 맞습니다. 그래서 김원경 처장께서도 논평을 써야 할까? 네. 환영한다라고. 네.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셨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임명 되고 나서 보자.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마 오늘 임명동의가 통과됐다는 보도가 났으면 저희가 논평을 썼을 수도 있겠는데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374명 보도국 임직원을 대상으로 임명동의 투표를 했는데 이게 부결됐습니다. 약간은 초유의 사태예요. 예. 아니 근데 이게 50%만 넣으면 되는데 50%를 못 넘겼습니다. 예. 49.28%로 딱 3표가 모자랐다고 합니다. 최근에 기억나는 그 임명동의제 투표에서 부결된 거 보셨습니까?
부결된 게 잘 없죠. 저는 이게 거의 못 보도국장이에요. 봤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지금 웬만한 방송사들, 뭐 SBS, KBS, MBC, 이렇게 대표적인 방송사들은 대부분 그 보도국장과 같은 중요한 직책에 있어서 임명동의 직원들이 이 인사를 동의하느냐를 투표를 통해서 받고 있는데. 그렇죠. YTN KBS가 얼마 전에 엄경철 보도국장이 임명 동의 투표를 거쳐서 임명이 된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죠. 이게 안타까운 이유가 노종면 앵커가 엄경철 KBS 신임 보도국장과 마찬가지로 이 보도국 혁신 공약을 내놨어요. 굉장히 전향적인. 굉장히 전향적이죠. 네. 속보 출입처 중심 취재 관행의 대대적인 개편을 예고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단하다. 기대된다 YTN. 네. 저희 그동안 YTN 별로라고 네.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고 막 얘기를 그럼요. 했었잖아요. 네. 그때 이제 노종면 국장이 되면 KBS와 함께 언론 상황을 좀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네. KBS와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노종면 앵커도 KBS와 비슷하게 네. 어느 정도 보관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속보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출입처 보도 자료를 전해야 되는 그렇죠. 내용들이 있긴 있습니다. 무조건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서 일본의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대해서 우리 외교부가 보도 자료 냈다. 바로바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그거는. 네. 그런 필수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노종면 지금은 이제 보도국장이 안 됐지만 내정자 같은 경우에도 보도 전문 채널로서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유지를 하되 전체적으로 의제 중심, 이슈 중심으로 심층 보도를 해나가야겠다. 이런 보관을 밝혔던 것입니다. 이게 부결됐다는 건 뭘까요? 이 보도 혁신, 취재 관행의 변화를 YTN 기자 그리고 YTN 직원들이 수용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봐야겠죠? 근데 그거 아니면 진짜 노종면 앵커가 싫어. 그냥 싫어. 그러니까요. 사람이 너무 싫어. 네. 좀 반대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둘 중 하나예요. 노종면 앵커가 인간적으로 싫거나 인간적으로 엄청 싫어야 돼요. 심지어 그냥 싫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그 보도 혁신안이 마음에 들어. 근데 그 좋은 거를 좋아하는 그 마음을 꺾을 정도로 노종면 앵커가 싫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은 내가 임명을 못 시켜. 예. 저 사람이 보도국장 되는 건 난 못 봐. 그렇죠. 그 정도야. 완전히 혐오를 해야 돼. 혁신하는 혐오라는 표현도 아니야. 아무튼 증오를 해야 돼. 예. 혁신은 너무 좋아. 예. 근데 저 사람이 너무 싫기 때문에 네. 내가 반대한다. 그거 아니면 혁신안이 싫다는 거거든요. 그잖아요. 둘 중 하나가 아니면 아니면 둘 다거나. 둘 다거나. 예. 어쨌든 그래서 여러모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뭐 단 3표가 모자랐다 그러는데 YTN 내부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 YTN 내부 직원들도 일단 부결됐다는 소식 자체는 굉장히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과 미디어스 기사를 종합해 보면. 네. 그래서 어째서 부결됐느냐 이 점에 대해서 이제 YTN 직원들이 익명으로 남겨준 말들을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소통이 그동안 안 돼 왔다. 이 보도국 취재 관행이나 출입처 보도, YTN의 어떤 보도 혁신과 관련해서 내부 논의가 잘 정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노종면 후보자가 너무 급격한 개혁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 반발심이 좀 있는 것 같다. 소통이 먼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 심지어는 YTN이 그 노종면 앵커의 부결이 마치 YTN 기자들이 혁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처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다. 아니라고? 네, 그건 아니고 안 그래도 지금 시니어 기자, 주니어 기자들의 갈등 그리고 보도 혁신을 두고 내부에서 있을 수 있는 이견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너무 급격한 혁신안이 나오니까 준비가 필요한 것일 뿐이다.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기자들은? 그런 사실은 그런 답도 없잖아요. 그 YTN이 이제 정상화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정상화된 이후에 사장님도 새로 오고 이렇게 된 이후에 공정방송을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동안 그렇게 썩 좋은 결과를 내진 못했어요. YTN이. 결정적으로 노종면 앵커가 진행하던 더 뉴스가 시청률 1%를 못 넘깁니다. 예. 물론 오후 시간대라는 한계, 뉴스 프로그램이라는 한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겠지만 어쨌든 보도 혁신을 위해서 준비했던 여러 프로그램들, 더 뉴스가 있는 저녁은 또 그 변상호 앵커의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죠. 이런 일들을 거치면서
개혁을 위한 작업들이 성과를 못 nem에 따라서 발생했던 어떤 이견과 갈등들이 이 노종면 앵커 부결로 인해서 부결을 통해 표출된 것 아니냐. 뭐 이런 정도로 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내부의 갈등, 뭐 갈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YTN이 가야 될 개혁의 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견과 지금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요. 네. 근데 뭐 다 그렇고 시청자들이 보기에 시민들이 보기에 노종면의 보도국장 임명 부결은 곧 YTN이 개혁을 거부한다. 이렇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YTN도 인정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개혁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근데 이런 눈에 띄는 결과들을 시청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시청자 정서라는 것, 그렇죠. YTN이 반드시 감안해야 돼요. 공적인 방송을 하고 계시잖아요. 노종면 앵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 공정방송을 위해서 네. 싸우고 그렇게 네. 했던 역사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다음에 보도국장이 되는 분은 이런 비슷한 안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게 또 이게 사실 더 심각한 문제죠. 네. 그러니까 개혁안을 못 가져고 나와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가지고 나와서 또 부결되면 네. 어떻게 할 거야? 가지고 나오면 또 부결되죠. 지금 노종면 앵커가 그걸로 부결된 건데. 근데 YTN 입장에서는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너무 극단적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이게 뭐 얼마나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작업인 것만큼은 사실인데. 근데 예. KBS가 사실 훨씬 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건강하죠? 이렇게 봐야 되나요? 건강하다? 저는 진짜 KBS 이제 안 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경철 보도국장이 될 때 60%를 간 넘겼던 걸 보고 사실 우리는 그것도 좀 실망했잖아요. 60%? 이게 개혁안이 의제 중심의 보도라거나 아니면 출입처의 일정 정도의 폐지 이런 것들이 확실히 기자들이 보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나 보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비슷한 개혁안을 가지고 나온 노종면 국장 아예 임명이 안 됐어. 임명이 안 됐어. KBS가 얼마나 대단한 분들인지. 새삼 우리가 참 KBS도 나름대로 얼마나 그동안 논쟁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KBS가 YTN보다는 정상화 작업이 그래도 일찍 시작됐습니다. 그런 논쟁의 시간을 더 가졌죠. 그렇죠. 그런 영향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래 싸우기도 했고. 네, 오래 싸웠고 오랫동안 논쟁했고 오랫동안 합의했고 그런 부분들이 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YTN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만은 정상화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다. 그리고 성과를 우리가 시청자들이 바라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고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만 아까 PD님 말씀하신 대로 노종면 국장이 보도 개혁안을 갖고 나왔다가 부결돼 버렸는데 그 후임에 누가 나오든 간에 그러니까 이런 개혁안을 공약으로 내걸 수 있겠느냐 회의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저희가 말한 거 앞에 개혁안은 좋은데 사람이 싫다 이거였으면 똑같은 비슷한 개혁안을 가지고 나온 누군가가 나와서 당선이 되면 저는 그거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도 그러면 있다고 봅니다. 저는 YTN 박수 쳐주겠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하면 노종면 국장한테 상처가 될 것 같아가지고 우리 근데 이 기사들을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 노종면 기자께서도 노종면 앵커께서도 노종면 앵커가 그래서 오늘부터인가요? 더 뉴스에 하차하셨어요. 네. 어차피 뭐 보도국장 뭐 건 때문에 하차를 미리 얘기하시긴 했는데. 네, 뭐 YTN 내부 직원들 심지어는 개혁을 원하시는 많은 기자들께서도 뭐 생각하시는 바가 있겠지만은 아무튼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종면 앵커한테 일단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싶고요. 그렇죠. 앞으로도 보도국장이 아니어도 노종면 앵커가 해야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YTN의 개혁을 보도국 개혁을 한번 그래도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다음이 누가 되는지 한번 보죠. 네. 저희가 YTN 소식을 전하다가 뭐 어쩌다 보니까 KBS 얘기를 하면서 좀 칭찬을 해드렸는데 KBS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김경록 PB 인터뷰 왜곡 논란이 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 컸죠. 그거. 네. 저희도 그래서 많이 다뤘었습니다. 그런데 비판 많이 했죠. 이거를 KBS가 외부 조사위원들한테 맡기겠다고 했다가 그 직원들한테 기자들한테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논의 끝에 KBS 시청자위원회가 이거를 조사하기로 하셨죠. KBS 시청자위원회가 이런 걸 조사하는 권한이 보장돼 있어요. 시청자위원회 내규라든가 이런 게 그렇군요. 네, 정확하게 뭐 이런 사태를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권한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청자위원회가 이런 거 하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시청자위원회가 조사를 한 결과
해당 그 논란의 인터뷰가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되게 상식적인 결과로. 네.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 취지와 관계없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에 맞는 부분만을 발췌해 편집해서는 안 된다는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청자위원회가. 네. 뭐 이거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해당 조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죠. 네. 예. KBS 시청자위원회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경록 씨 인터뷰 보도가 검찰의 발표나 정보에 의존하고 사실관계 판단도 검찰의 확인 여부에 영향을 받았다. 취재, 보도 관행을 혁신하기 위해 사실검증을 좀 더 강화하고 사건을 인식하는 프레임을 기자 중심에서 시청자 중심으로 전환하라. 멋지네. KBS 시청자위원회가. 예, 진짜 세상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 박근혜 정부 때 KBS 시청자위원회. 예, 아무튼 뭐 그때는 진짜 암울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게 본질이겠죠? 네. 사건을 인식하는 프레임을 기자가 그동안 기자 관점에서 판단해 왔는데 조금 더 외연을 넓혀보자. 시청자들이 어떻게 볼지 좀 더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주문을 하신 것이죠. 사실은 이게 당연한 말일 수도 있는데. 네. 그죠? 네. 그러니까 검찰한테 그 인터뷰 내용을 확인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왜 검찰한테만 했느냐? 이게 계속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거는 검찰 중심의 관점, 그리고 그동안 기자들이 매몰되어 있던 기자들의 관점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KBS 시청자위원회가 내년 1월까지 이번 사태와 관련된 쇄신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네. 좋네요. 네. 좋습니다. YTN과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대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 아무튼 KBS가 더 기대가 되고 시청자위원회에서 좋은 결과 나왔으니까 이거 토대로 또 괜찮은 혁신안이 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떡해요? 신문 보다가 몸이 부들부들 떨리나요? 종편 보다가 머리가 띵? 그거 괜히 버티다가 타이밍 놓치면 안 되는데. 언론 제보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그래서 민원연이 있다. 언론 조심하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 오늘 저희가 오랜만에 네이버 관련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네이버를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지만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어떤 제도와 어떤 합의와 어떤 시스템으로 굴러가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네, 저도 잘 몰라요. 왜 모를까요? 안 공개하니까. 공개를 안 해요. 공개를.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제 이 조직 자체는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이 조직이 쉽게 말해서 이런 일이에요. 어뷰징을 너무 심하게 하는 언론사들 퇴출시키고 네이버와 제휴를 맺어서 네이버 페이지에 뉴스를 이렇게 올리는 언론사들 중에서 뭐 광고나 뉴스의 질이나 뭐 이런 조항들을 규정들을 잘 지켰는가 보고 너무 안 지켰어. 보도의 질이 너무 떨어지거나 아니면 한 달에 몇 개 정도 올려야 된다는 규정인데 그것도 안 지켜 막 몇 개 올리지도 않아. 아니면 막 이건 기사인데 알고 보니까 광고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보고 이렇게 탈락시켜요. 그리고 탈락시키고 네이버나 다음에 못 들어오게. 네. 포털에 이거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고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는 포털 다 하는 겁니다. 다음과 네이버. 그리고 이제 새로 신청하는 제휴를 신청하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쵸. 왜 그럴까요? 포털에 나가야 이제 좀 클릭이 되고 좀 클릭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포털에 뉴스를 송고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참. 특히 네이버. 포털이 갑이에요 진짜.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런 거를 누가 언제 어떤 논의를 거쳐서 하는지도 모르죠.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이버가 뭐 알고리즘으로 한다 그러는데 도대체 이 내가 보고 있는 뉴스는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서 이 뉴스를 올리는 건지 그렇죠.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알고리즘 한대. 컴퓨터가 한다는 겁니다. 뭐 그런 이 비밀주의가 네이버에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공개해야 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일관적인 요구인데 그런 사안이 또 하나 터진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 네이버가 지난 12일에 내년부터는 언론사들이 네이버에 뉴스를 게재해서 발생하는 수익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 건지 뉴스 서비스 수익 배분 방식의 개편을 그것도 아주 대대적인 전면적인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뉴스 수익 배분 구조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이거 뉴스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생존과 역시
직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네요.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에 뉴스를 내지 않으면 생존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뉴스 점유율,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시민들이 포털을 통해서 인터넷 모바일을 통해서 뉴스를 볼 때 어떤 경로로 보느냐? 네이버가 탈추종을 불허합니다. 2위권하고 막 2-3배 차이 나버려요 점유율이. 아무튼 그 정도로 지금 네이버가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온라인 광고 시장 있잖아요. 네. 물론 이건 뉴스뿐만 아니고 다른 서비스들에 붙는 광고도 포함된 거지만 뉴스에 붙는 광고가 엄청나게 크겠죠. 뉴스 서비스가 상당히 규모가 크니까. 네. 온라인 광고 시장이요. 웬만한 신문사들이랑 지상파 3사 다 합친 것보다 네이버 광고 시장이 큽니다. 네이버 매출이 그래요? 커요. 예. 뭐야, 그러니까 얼마나 네이버가 지금 그 시장의 지배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나 이 정도인 줄 몰랐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를 통하지 않으면 언론사들이 생존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이 네이버에 목매는 게. 네, 목매는 정도가 아니고 거의 뭐. 와.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 그거 몰랐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민 이용자들도 그래서 항상 네이버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원연보다 더 예민하게 항상 감시하시는 것 같지만 그래서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굉장히 감시의 눈초리를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수익 배분을 변경한다? 이게 언론사들이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어떻게 되느냐? 현행 제도는요 전재료라는 걸 줍니다. 전재료가 뭐냐? 언론사들이 자기네 홈페이지나 지면 말고 네이버에 송고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인링크라고 부릅니다. 네. 네. 네이버 페이지 안에 들어가는 네이버 페이지에 언론사의 뉴스가 뜨는 거죠. 그렇게 뉴스를 네이버에 띄우는 언론사들이 그냥 하는 거냐? 아닙니다. 일종의 계약을 맺어요. 제휴사입니다. 제휴사. 컨텐츠 제휴라는 걸 맺죠. 예. 그래서 그 언론사들한테 말 그대로 네이버 페이지에 언론사 뉴스를 전제한 거니까 네. 다 실은 거니까 전재료를 주는 겁니다. 물론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네. 뉴스를 굉장히 많이 또는 규모가 큰 이런 회사들이 더 많이 가져가겠죠. 아무튼 전재료라는 걸 줘요. 일본은 일종의 기본급 개념입니다. 우리 네이버에 기사를 송고하니까 주는 일종의 대가죠. 그러니까 값이죠, 값. 네이버가 뉴스값. 돈 주고 기사를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뉴스값이죠. 예, 돈 주고 말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광고 수익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줬습니다. 네이버가 다 가져갔죠. 광고 수익은 그동안 모바일 페이지에서만 발생하는 그것만 줬어요. 그것도 다 준 게 아니라 모바일 페이지 일정 부분에서 발생하는 것만 줬었습니다. 이 현행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그러니까 전재료를 아예 폐지합니다. 이제 전재료를 주지 않습니다. 아예 폐지하고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인링크로 네이버 뉴스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을 언론사 너희들이 모두 가져가라. 심지어는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대한 편집권은 언론사한테 없었어요 그동안. 네. 예, 말 그대로 네이버가 마련해놓은 틀에 기사 글만 송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근데 네이버 뉴스 페이지의 편집권도 어느 정도 재량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광고 영업권도 너네가 다 알아서 해라. 광고도? 직접 영업권. 그 뉴스 페이지에서 광고를 어디다 뭘 붙일 건지 영업 너네가 해라. 그리고 너네가 하고 거기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다 가져가라. 거기다가 기사 본문 중간 광고 허용. 야, 이제 뭐 여기저기 다 중간 광고야 아주 그냥. 기사 나오다가 중앙어 띵 나오고 네. 또 더 내려야지 볼 수 있고. 네,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는 기사 본문 중간 광고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네이버만큼은 기사 보는 중간에 갑자기 광고가 확 떠가지고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네이버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언론사들의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만약에 안 좋아지면 8개월 동안 보전해줄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논쟁적인데 좀 나쁘게 얘기하면 웃긴데 뉴스의 품질 경쟁으로 이어져서 지금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일고 있는 뉴스의 질 논란이 개선될 것이다. 나는 왜 반대로 생각이 되죠? 나는 왜 반대로 생각되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상한데? 네. 그래서 이게 일단 생각해 보세요. 언론사들이 일단 싫어합니다. 네, 언론사들이 싫어하는데 규모가 큰 조중동 같은 규모가 큰 언론사들은 일단 보도가 잘 안 나와요. 잘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별 영향이 없거든. 오히려 진짜로 네이버가 장담한 대로 수익이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그들보다 규모가 작은 인터넷 매체들 또는 진보 매체들 쪽에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지금 네이버의 보관을 좀 쉬운 말로 풀어서 얘기하면 뭐냐면요. 그동안 우리가 기본급처럼 주던 전제를 안 줄 텐데
이제부터는 너네가 알아서 우리 뉴스 서비스 안에서 경쟁한 다음에 니네가 알아서 돈 벌고 알아서 버는 만큼 가져가. 이거죠.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가 된 거예요. 그렇네. 우리 그 비정규직으로 일하시는 뭐 보험 설계사나 이런 분들처럼 건당으로 완전히 이게 뭐예요? 광고 유치 경기장이 되겠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언론사들 규모가 크지 않은 언론사들 쪽에서는 뉴스의 품질이 상승한다? 말도 안 된다. 앞으로 더더욱 선정적인 보도가 나올 것이고 그렇죠. 더더욱 속보 경쟁을 할 것이고 광고 유치하려면 더 자극적인 네. 기사 네. 이런 것만 할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가 판단을 할 때 그 뭐 조회수 이런 거를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광고 수익을 다 준다 그러면은 네이버가 굳이 판단을 안 해도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어떤 언론사에 광고를 줄까요? 뭐 큰 언론사에. 네. 하겠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클릭 수가 많은 언론사로 주겠죠. 당연히. 그렇죠. 네. 클릭 수가 지금 네이버에서 클릭 수가 많은 기사들이 뭘까요? 탐사 보도, 소수자 인권 보도 이런 걸까요? 아니겠죠. 네. 이런 거는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탐사 보도, 소수자 인권 보도는 네이버에 올라오지도 않아요. 클릭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클릭 수 많은 보도 뭡니까? 선정적인 기사. 그렇죠. 사생활 침해 기사. 자극적인 제목. 네. 그리고 속보. 사진. 속보들. 네. 기사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속보로 정경심 교수 얼굴 띄운 거. 이런 거예요. 네. 이런 보도들이 클릭수가 많죠. 그럼 네이버가 밝힌 대로 이제부터는 광고 수익 너네한테 다 줄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그래도 선정적인 보도 속보 경쟁이 심각한데 더더욱 그렇게 하겠죠. 더 심해지겠죠. 광고 유치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그동안 그렇게 하지 않던 언론사들도 그렇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게 하지 않던 언론사도 그렇게 하라는 소리죠. 하라는 소리죠, 사실상. 광고 유치를 하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전재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이번에 발표한 개편안에 대해서만 너무 우려를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전재료 자체도 사실 비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일정 정도 전재료 폐지 자체는 그러니까 그 대안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전재료는 폐지 또는 개선돼야 될 여지가 그동안에도 많이 지적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굉장히 차등적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 않으면은 언론사 착취 논란이 있었어요. 거의 헐값으로 뉴스를 산다는 거지. 헐값으로 뉴스를 사면서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그 규모로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뉴스의 바다가 지금 펼쳐져 있죠. 만연해 있죠, 뉴스가.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뉴스는 공짜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가장 큰 본질적인 원인이 전재료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제값 주고 사게 해라. 네이버가 제값을 주고, 그러니까 포털들이 제값을 주고 사든 아니면 시민들이 구독을 하든 구독료를 내든 이런 방식이 돼야지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까 더 저질의 기사가 나온 것이다. 이런 지적들도 있었죠. 네. 그래서 헐값 매수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비밀주의예요. 아니 전재료를 주는데 언론사들도 몰라요. 얘네들이 도대체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렇게 주는 건지. 그래서 조중동과 같은 규모가 큰 공용 언론사들하고 짬짬이해서 걔네들 많이 주고 우리 조금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도 그런 신문사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신문업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갖가지 논란이 있어서 전재료도 논란이 많았는데 전재료 폐지는 좋은데 그걸 갑자기 광고 경쟁해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은 네이버가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번 수익 배분 방식 변경과 이어지는 문제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네이버가 그동안 제기되는 논란마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했냐면은 논란이 있어? 우린 안 해. 논란이 있으면 우린 발 뺄게. 맞아. 시장에 맡길게. 업자들한테 맡길게. 판단은 시민 이용자한테 맡길게. 이게 뭐냐? 책임을 전가하면서 뉴스 서비스, 뉴스 플랫폼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공적 책무를 전부 다 안 한 거예요. 이번에도 그게 극단적으로 드러낸 형태입니다. 그러네. 네. 자,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가 이 개편을 여러 번 했는데 그동안 굵직굵직하게 한 게 한 이번까지 포함하면 한 3개 정도 됩니다. 하나가 뭐냐면은 네이버가 이렇게 뉴스를 노출을 시키는데 너무 노출 맨날 되는 언론사만 해주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 이상해. 우리 군소 매체들도 좀 노출 좀 시켜줘야 되지 않니?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니야? 네이버 너네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네이버가 어떤 개편을 했죠? 구독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야, 이거? 그래? 우리가 노출을 시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시민들 책임이야. 이용자들 책임이야. 이용자가 이제 구독해서 너네 보게 할게.
그러니까 거기서 띄워주는 거를 없애버린 거죠. 그렇죠. 네, 일면을 없애버린 거죠. 일면 없애버리면서 구독 시스템을 할 테니까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마. 이제는 너네들 구독 신청을 선택하는 시민들이 알아서 할 문제야. 네. 그리고 두 번째, 야 네이버가 구독이고 뭐고 모바일 페이지는 어쨌든 뉴스 페이지로 넘어가면 메인 페이지엔 뉴스가 안 나오지만 뉴스 페이지로 넘어가면 뉴스가 나오죠. 그렇죠. 네. 야 거기에 이렇게 많이 뜨는 기사들이 있는데 뉴스의 질이 너무 안 좋아.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니? 너네 도대체 여기다가 노출시키는 거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니?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게 이상해? 우리가 안 할게. AI가 해. 네. 그쵸. 뉴스 배열을 AI한테 맡겨버렸죠. 네. 그리고 첫 화면을 네이버가 구글처럼 만들어놨잖아요. 네. 그리고 그 옆에 넘어가야지 이제 또 뉴스가 나오잖아요. 네. 처음에는 구글 같은 그런 검색창도 아예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이버 켜기만 하면 모바일에서 뉴스가 바로 딱 뜨니까 네. 그것 때문에도 구글 페이지 그냥 휙 만들어버리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지금 반복되는 게 뭡니까? 공적 책임을 안 하고 우리는 모든 거를 자동 시스템이나 시민이나 업자한테 언론 사업자한테 맡길 거야. 네이버만 빼고 다 해라. 우리는 공적 책임 안 해.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번 광고 수익 배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전반적으로 네이버가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불공정하다 또는 질이 나쁘다 또는 언론사를 착취하는 것 같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우리가 수익 배분 안 할게. 이건 사실 안 하겠다는 거거든. 그렇죠.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가 시장의 지배자인데 우리는 수익 배분의 책임을 지지 않을게. 너네들이 우리가 만들어놓은 경기장 안에서 알아서 싸워서 알아서 가져가. 하나하나 모든 부문마다 공적 책임을 다 안 하겠다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적 책임도 아니고 사업자로서 해야 되는, 심지어는 시장에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독점 사업자가 해야 되는 책임을 안 하겠다는 거죠. 독점 사업자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왜냐하면 자기가 갑이니까. 네.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해야죠. 그렇게 모든 공적 책임을 안 할 거면 뉴스 사업을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다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그건 포기 못 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안이 중요한 점이 그거라는 겁니다. 이미 온라인 뉴스 서비스, 온라인 심지어는 광고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네이버가 네이버하고 제휴를 맺지 않으면 언론사들이 생존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오는 네이버가 모든 공적 책임은 논란이 나올 때마다 다 포기하고 모든 어떤 책임과 관리의 어떤 의무를 시민, 알고리즘, 언론 사업자한테 다 맡기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네이버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번 안도 네이버의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런 고민을 할 때마다 나오는 개편안에서는 공적 책임이 아무것도 없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는 거죠. 네. 물론 이거를 우리가 개선하기 위해서는 네이버 탓만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럼 언론사들은 책임이 없니? 이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언론사들의 책임이 제일 크죠. 거의 네이버와 비등. 네이버는 굉장히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억울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네이버에 송고하는 기사들이, 언론사들이 송고한 기사가 다양성이 확보되고 소수자 인권을 주창하고 탐사보도, 기획보도 이런 게 주를 이루진 않지만 그래도 한 절반은 돼. 막 이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네이버가 뭔 짓을 하든 이게 문제가 됐겠습니까? 안 되죠. 네, 문제가 안 됩니다. 사실 네이버보다 언론의 책임이 더 커요. 지금 네이버가 독점적인 지배자고 그 시장에 룰을 제공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비판이 집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가 욕먹기 싫으면 그 룰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나오면 됩니다. 뉴스를 빼세요. 네. 네이버. 네.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안 해. 그냥 진짜 나와버리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억울한 측면이 있을 텐데 사실 언론사의 책임이 굉장히 큰 거죠. 네이버에 송고하는 기사 대부분이 사생활 논란, 뭐 굉장히 선정적인 보도들, 탐사 보도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고 소수자 인권 보도 찾아볼 수 없죠. 거의 속보성 다 똑같아. 네이버 메인 뉴스 페이지 메인에 가보세요. 그쵸. 첫 보도들이 언론사만 다르지 다 똑같아. 제목만 약간 다르고 내용도 거의 비슷하고. 네. 그렇게 뉴스 지형을 만들어 놓은 게 과연 네이버의 책임일까요? 네이버의 뉴스를 송고한 언론사들 책임이죠. 네. 그래서 언론사들도 이러한 혁신, 네이버가 예를 들어서 공적 책임을 하는 혁신을 내놨다고 생각해보세요. 준비가 돼 있을까요? 안 돼 있을 거예요. 안 돼 있습니다. 언론사의 책임도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네이버한테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독점적 지배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계속 뉴스 플랫폼 사업을 하시겠다 하면은 이제는 공적 책임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 아닙니다. 언론사, 사실상 네이버가 언론의 기능을 하고 있고 시민들이 그렇게 느껴요. 네이버는 그냥 언론사입니다. 지금 일종의 뉴스 통신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뉴스 사업자로서 책임을 다하셔야 됩니다. 뭐냐?
의제 설정 기능을 우리가 할게. 우리가 진짜 시민사회, 정책 담당자, 언론사들과 지난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네이버가 의제 설정 마치 언론사의 데스크처럼 하겠다. 한번 해볼게. 그리고 뉴스 가치 판단도 우리가 할게. 저질이야. 막 연예인 막 선정적인 기사들 너무 많아. 다 거를게. 지금은 어뷰징하는 것만 거른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런 거 이제 뉴스 판단 같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탐사보도란 따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그 뉴스 페이지에서 딱 노출되는 기사들, 시민들이 보는 기사들 한 절반 딱 그런 보도들을 할게. 이런 일 하시라는 거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근데 그래서 언론사 얘기도 드리는 거예요. 만약 그런 개편안을 발표했을 때 언론사들이 준비가 돼 있나? 안 돼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하면 진짜 재밌겠다. 그렇게 하면 난 네이버 다시 깔 거야. 그럼요. 그러면은 시장의 독점적 지배자가 아니고 그냥 100% 독점을 해도 누가 뭐라 못하죠. 물론 100% 독점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제공해버리면 시민들이 굉장히 만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와 같은 논란이 계속해서 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공적 채무 다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뭐 안 하겠죠. 네, 물론 그런 거를 하려면은 협의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고. 어쨌든 근데 하시려면 그런 책임을 다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이버가 그런 역할을 하게 만들려면은 사실 법과 제도를 고쳐야 돼요. 현행 신문법에 네이버는 뉴스를 유통만 하는 사업자로 돼 있어서 이런 공적 책무를 할 필요도 의무도 없어요. 법상으로. 언론사들은 신문사들은 그런 공적 책무를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물론 자유규제 형식으로. 그런데 네이버는 유통사업자로만 돼 있어가지고 아예 그런 의무가 없죠. 그래서 법과 제도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정치권과 시민사회도 네이버가 이미 뉴스 언론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를 뉴스 그러니까 언론 사업자로서 규정을 하고 공적 책무를 지울 수 있는 법적인 토대를 마련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네이버도 뭔가 의무를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 환경도 안 만들어 놓고 무조건 하라 그러면 조금 네이버로서는 두 번째로 억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네이버는 너무도 억울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독점적으로 이렇게 뉴스 플랫폼을 하고 계시면서 논란이 일 때마다 우린 안 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시면 안 된다. 근데 잠깐 그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어떤 스포츠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신발을 그냥 무료로 다 풀었대요. 근데 그전에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막 신발을 안 신고 다닐 때 엄청 옛날에 그때 신발을 풀어가지고 운동화 너무 좋으니까 안 다치고 그러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신고 다니다 보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신발을 안 신으면 안 되는 지경이 온 거죠. 발이 물렁물렁해지고 그쵸. 뭔가 이게 이제 신발 안 신으면 안 되는 거야. 적응이 된 거지. 그때부터 신발을 팔기 시작했대요. 그게 이제 시장을 독점한 자들의 횡포죠. 그게 갑자기 떠오르네. 이거 엄청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제가 이거 한 중학교 때 들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식의 실제로 그 개발도상국이나 또는 제3세계 쪽에 그 서구권의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가 진출할 때 그런 식으로 식민지화를 했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식민지화를 하고 거기에 오히려 혜택을 주고 나중에는 살 수밖에 없게 만든. 지금 약간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이버가 약간 시장을 독점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참 큰 문제입니다. 지금 어쨌든 요지는 광고 수익 너네가 다 가져가게 할 테니까 니네가 알아서 해. 니네가 우리 그 네이버라는 경기장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가지고 도태되는 놈은 도태되고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되면은 뉴스의 질이 더욱 하락할 것이라는 거죠. 그렇죠. 더욱 속보 경쟁, 선정적인 보도로 할 것이라는 건데 결국 또 큰 언론사만 살아남고. 그게 더 큰 문제죠 또. 이미 광고 유치가 잘 되는 언론사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네이버에 이거 내년부터 한다 그러거든요.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말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할까요? 방통위 조선일보, JTBC 팩트체크 자유한국당, 연합뉴스 300억, SBS 태영, 박수환 문자 뉴스타파, 동아일보 동아투이, MBN 차명진, 방심이 이상로, TV조선 민영삼, 미디어오늘 방정우. 언론에 대해서 꽤 아는데? 민원연에서 다 봤지. 언론과 무제한 친해지리 민주언론 시민연합. 미령곰탱님, 오늘 오전 6시 42분에 올리셨어요. 출근하시면서 올리셨나 보다. 금토일 방송 잘 들었습니다.
금요일 방송은 정말 기레기들은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는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군요. 조국 전 장관께서 주민들과 함께 소송 걸어야 할 것 같다고. 그 조국 전 장관 자택 아파트 주변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들과 관련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토요일 방송 처장님께서 부산 오셨을 때 이영호 회원님과 저와 함께 부산역에 배웅을 했었는데 승무원들 그 조끼에 달린 문구 그 요새 그 철도 파업하고 그랬죠. 근데 조선일보가 좀 기사를 이상하게 썼다고. 예. 아무튼 금토일 방송을 모두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또 추워졌는데 출근길 조심하시고. 브레이브 티모님, 조선 애들 보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참으로 잘 맞는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미련검색님께서 가수 구하라 씨께서 숨졌는데 언론은 설리랑 엮거나 베르토르 효과를 이야기하거나 디스패치는 구하라 씨 자택 앞에서 폴리스 라인 사진 찍는다 하시면서 배운 게 전혀 없는 기레기들.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또 긴급하게 모니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있는 사실만 보도하거나 특히 고인이 되셨을 때는 있는 사실만 보도하거나 아니면 애도의 보도만 해도 되는데. 그렇죠. 예. 다른 내용을 엮는 것 자체가 클릭수 유도거든요, 사실.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네. 솜진채 발견님, 노무사로서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한 언론사들의 의도적인 부정적인 인식 심기 기사에 대해서 제일 화가 납니다. 정말이지 대학생 보도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분노가 치민다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노동 3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개선할 수 있을지 저희도 참 착잡합니다. 진짜 심각한 보도 영역 중에 하나가 진짜 노동권 관련된 보도인데 우리 솜진채 발견님을 우리가 한번 초청해야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노무사 되셨다고 하니까. 예. 조만간에 연락 갈 수 있으니까 좀 긴장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회원이신가 모르겠네. 이제 아직 회원이 아니신데 취직해가지고 곧 회원가입 한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럼 전화하실 때 솜진채 발견님이라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천국예수님께서 1,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닥통 시절부터 자유당, 대학지부, 커뮤니티 등을 통해 20대 숙고를 전략적으로 키워온 저들이 고등학생이라고 마술을 뻗지 않았을까요? 조국 퇴진 운운하던 소수의 철없는 촛불도 1년의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많다고 모두 태극기 부대가 아니듯이 나이가 젊다고 모두 유관순 이한열은 아닐 겁니다. 황모와 나모 같은 자들도 한때는 20대였다는 걸 감안하면 태생적 유전자의 힘도 사뭇 커 보이고 말이죠. 네. 예, 뭐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겠죠. 예. 그리고 천국예수님께서 또 2,000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댓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카우 블랙님, 파업은 헌법이 정한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다. 그럼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우리는 누구나 노동자이기 때문에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감내해야 한다. 모든 국민의 천부인권을 향유하지 못하게 막는 친일제 매국노의 후예들을 쫓아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써주셨습니다. 네. YJC님, 아씨 버스는 없냐? 네, 요걸 버스 타고 가지. 이거 너무 재밌다. 그러니까 철도 파업과 관련해서 자꾸 좀 부당하게 비난하는 보도가 있으니까 YJC님께서 버스는 없냐? 버스 타고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네. 재밌네요. 현장의 소리님께서 오보가 아닌 의도적 악보가 아닌가. 악보 또 새로운 용어네요. 그렇죠. 악보라는 말도 악의적 보도 뭐 이런 거 되겠죠. 사큐최님, 이거 다 저거 다 말씀을 마시고 진실인가 아닌가 그것만 찍으세요. 뭐 이런 말이겠지요. 자기 말이 뭔 뜻인지도 모르면서 감수성만 올렸냐의 콕. 그러니 그들을 조작 세력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남호식님, 대한민국 말아먹으려는 언론들 어째 방법이 없나요?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언론사를 망하게 한다거나 그렇게 할 방법은 없죠. 근데 끊임없이 언론은 어쨌든 시민들과 함께하는 공론장의 한 부분입니다. 근데 시민들이 일종의 권한을 위임해준 권력을 지닌 기관이죠. 그래서 공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 잘 안 하니까 어쨌든 공론장의 한 행위자로서 시민들과 계속 소통하고 시민들은 계속 욕하고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 부분에서 생각해보자면 민원연의 회원이 한 10만 명 정도 되면
그러면 이제 눈치 보지 않을까요? 예, 지금보다 훨씬 눈치 보겠죠. 지금도 눈치를 아예 안 보진 않습니다. 지금은 안 봐. 안 보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은 겉으로는 안 보는 척하고 속으로는 조금씩 신경을 쓰고. 그래도 눈치를 보는. 아니 그래도 종편은 우리 눈치 많이. 종편은 보죠. 왜냐면은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걸려 그죠. 있잖아. 우리가 자꾸 심의 놓고 그러니까. 저희 뭐 미디어 탈곡기가 국감장에 이름이 나오기도 그러니까 했었고. 그 정도로 굉장히 종편 쪽은 긴장한다는 거죠. 그쪽은 긴장을 하는데. 네. 뭐 저희 회원이 한 10만 명 되면 그러면 이제 조중동도 눈치 좀 보면서 이제 KBS 고소하듯이 우리를 고소하겠지. 여러분 이런 말씀 갑자기 드려서 죄송한데요. 네. 참여연대 뉴스타파가 3만 명 규모입니다. 네, 회원 수가. 민원연이 지금 5천이거든요. 네. 예, 6배죠? 그러면 저희가 한 300명 정도만 돼도 이제 참여연대나 뉴스타파는 규모가 큰 언론사들도 무시 못하고 막 고소하고 그러잖아요. 네. 민원연도 그렇게 키워주셔야. 네. 저희가 고소 당할 수 있게. 예. 물론 저희가 고소당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면은 시민 여러분들이 쟤네 어떻게 못해요 그러시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도 가끔 언론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아이 그럼요. 그러니까 그게 막 눈치 봐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항의성이 많지는 하지만은 항의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존재를 신경 쓴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더 힘을 주세요. 마침 김지훈님께서 민원연 힘내세요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많은 가입으로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막 회원 가입 꼭 돈 내세요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댓글도 다 응원이 됩니다. 회원 가입하면 더 좋고. 최철우님. 언론이 노동과 관련된 사안을 다루는 것의 문제가 이렇게 골이 깊었는지 민원연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사실 저희도 일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심각성을 주변 사람들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철도 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선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습니다.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프레임만 덩그러니 남아있다고도 참담한 신정을 남겨주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이 얘기 하셨어요? 그 뉴스원에서 파업한 그날 금요일날 뉴스원에서 어떤 보도를 냈냐면은 파업 중인 철도 노조원들 술 먹었다. 술집에서 노래 부르고 고성을 불러서 시민들이 불편해했다. 그들은 파업 중에서 웃고 떠들면서 술을 먹었다. 뭐 이런 식의 기사를 냈어요. 뭐? 파업 중인 노조원들은 회식하면 안 돼? 웃고 떠들면 안 돼? 아니 파업하면서 좀 웃고 떠들면 안 돼요? 진짜 물론 술집에서 너무 시끄럽게 했으면은 죄송하다고 하고 그렇게 사과. 근데 그게 파업 중인 노조원들 술집에서 고성방가 이렇게 기사를 내야 될 일이야? 웃기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언론사들 기자들의 인식이 뭐예요? 쟤네 파업해? 그러면 머리 띠두르고 농성장 가서 싸우면서 시끄럽게 하면 됐지 술집까지 와 이런 관점이 있는 거예요. 그 농성하고 시끄럽게 하면 거기서 또 시끄럽다고 그럴 거야. 기사는 또 그렇게 날 거야. 술집에서 노래 불렀다고 기사 쓴 거예요. 노조원들은 파업하면서 술집 가서 회식 좀 하면서 노래 부르면 안 됩니까? 나도 하는데? 아무도 이상하다는 거죠. 그 노조원들의 그 노동권에 대해서 우리 언론사들의 관점이 뒤틀려 있습니다. 정말로. 호아케이님께서도 기자들은 파업 안 하냐? 월급 좀 올려달라. 제발 파업 좀 해라. 좋은 말입니다. 우리 기자분들도 파업 많이 하세요. 우리 KBS MBC처럼. 공정보도 관련해가지고 파업을. 그럼요. 그러면은 시민들이 누가 뭐라 그럽니까? 같이 가서 집회도 해주는데. 네, 이현경님 철도 파업에서 가장 파급이 큰 것은 입시 관련입니다. 저도 첫 사례로 든 오보가 기억납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험이면 이미 파업이 예고된 상황인데 조금 더 일찍 출발해. 이거 예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철도 파업할 때 그 수능 보는 학생이 뭐 늦었다, 늦어가지고 못 갔다면 근데 그 오보로 판매 났었습니다. 그렇죠, 오보죠. 완전히 오보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관심이 이렇게 많다는 걸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 철도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역시 우리 시민들이 언론사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소식이 많아서 착잡합니다.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여러모로 심리적으로 또 날씨 추워졌으니까 물리적으로도 옷도 잘 동여매시고 항상 언론을 감시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말이 되나 싶은데 착잡하지만 또 활기찬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또 돌아오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청년에게 꿈과 희망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시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끝까지 파이트겠습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스마트폰 보다가 태연하게 가입했다. 가입이 간편하니까. 민주언론 시민연합.